우리가 고양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죠. 먹이를 주고 화장실을 치우고 장난감을 사주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당신은 고양이의 눈에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 말 그대로예요. 당신이 고양이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은 우리가 아는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그 인식 속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감정의 깊이가 숨어 있죠. 놀랍게도 당신은 그들에게 때론 동료이자 때론 엄마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고양이의 행동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질 거예요. 이 영상은 그저 귀여운 고양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그 작고 조용한 친구가 사실 어떤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는지 밝혀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순간 당신은 절대 예전처럼 고양이를 대하지 못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진짜 관계의 실체를 파헤쳐 봅시다. 고양이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건 마치 다른 차원의 발을 들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햇살 아래에서 다채로운 색을 즐기며 살아가는 반면 고양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움직임과 어둠에 초점을 맞추죠. 빛이 거의 없는 밤에도 잘 보이는 눈, 그게 바로 이 작은 포식자들의 무기예요. 하지만 색상에 대한 인식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 예를 들어 빨간 장난감보단 움직이는 종이 뭉치에 더 반응하죠. 그래서 당신이 정성껏 고른 장난감을 무심하게 지나쳐도 그건 그들 눈에는 그저 정지된 물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고양이들은 사람 얼굴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보는데 얼굴 표정이나 눈빛을 중시한다면 고양이들은 냄새, 걸음걸이, 그리고 일상적인 행동 패턴으로 상대를 기억하죠. 그래서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향수를 바꾸면 고양이가 잠깐 당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 돌아왔는데 고양이가 당신을 빤히 보며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익숙한 냄새가 사라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조용히 앉아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란 걸 알려주는 힌트니까요. 고양이들은 세상을 훨씬 더 움직임 중심으로 인식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보다 살짝 움직이는 손끝이나 천천히 걸어다니는 발소리에 더 주의를 기울이죠. 그래서 어떤 보호자들은 내 고양이는 내가 앉아있을 때는 무시하는데 일어나는 순간 달려와요 라고 말하곤 해요. 그건 고양이가 시각보다는 동작과 소리에 더 민감하다는 증거예요. 이런 특성을 이해하면 고양이와의 소통 방법도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감각의 차이도 무척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멀리 있는 물체를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고양이는 움직임만 있다면 수미터 떨어진 벌레도 포착할 수 있죠. 대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는 시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종종 당신의 손이나 얼굴을 킁킁 냄새 맡는 행동이 동반돼요. 그들은 시각보다는 후각과 청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말투와 일정한 생활 패턴이 고양이에겐 꽤 큰 안정감을 주는 셈이죠. 이처럼 고양이의 세상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짜여 있어요.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죠. 이제 그런 그들이 왜 우리를 주인이 아니라 동료 혹은 더 친밀한 존재로 보는지를 이해할 시간이에요. 고양이에게 무리라는 개념은 개들과는 전혀 달라요. 개들이 리더를 따르며 서열 중심의 관계를 맺는다면 고양이들은 더 독립적인 방식으로 유대를 쌓죠. 당신이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할수록 고양이는 서서히 이 사람은 내 일상 일부야 라고 인식하게 돼요. 단지 보호자가 아닌 자기와 동급의 그룹 멤버로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당신에게 몸을 비비거나 심지어 바퀴벌레 같은 선물을 갖다 주는 건 그저 놀라움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애정 표현이에요. 이런 행동은 고양이들끼리도 자주 볼 수 있어요. 친한 고양이들끼리는 서로 몸을 비비거나 그루밍을 해주며 관계를 다지죠.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고양이가 얼굴을 비벼온다면 당신은 이미 그들 그룹의 소중한 일원이에요. 이건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니에요. 그만큼의 신뢰를 쌓은 거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양이들은 당신이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기다리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현관 근처에서 당신 냄새를 맡거나 평소와 다른 신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러다 한참 뒤에 슬그머니 다가와 몸을 비빈다면 그건 오랜만이야 그룹 멤버라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꽤 사회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가끔 고양이가 당신에게 등을 보이고 누워 있거나 심지어 배를 보인 채 골골거린다면 그건 최상의 신뢰의 표시예요. 야생에서 배는 약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장 해제된 자세를 보여준다는 건 당신을 정말 가족처럼 여긴다는 뜻이죠. 물론 배를 문질러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조심해야 해요. 신뢰는 천천히 쌓고 한 번에 깨질 수 있거든요. 결국 고양이는 당신을 돌봐주는 리더보단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 인식해요. 이걸 알고 나면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고양이들이 왜 인간과 자신 사이에 종의 경계를 두지 않는지 이해할 단서가 생겨요. 고양이에게 있어 인간과 고양이 사이에 종의 경계는 거의 무의미해요. 우리처럼 복잡하게 나는 인간이고 너는 동물이야 라는 생각 자체가 없죠. 오히려 당신이 매일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보인다면, 예를 들어 같은 시간에 밥을 주거나 같은 톤으로 말을 걸어준다면 그들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돼요. 그게 고양이들에겐 꽤 중요한 기준이에요. 본능적으로 안전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거든요. 이런 인식은 행동으로도 드러나요. 예를 들어 고양이가 당신과 눈을 맞추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너를 신뢰해 라는 뜻이에요. 고양이들끼리도 이런 식으로 신뢰를 표현하거든요. 당신이 고양이에게 말을 걸고 시선을 맞추고 반응을 존중해 줄수록 고양이는 당신을 단순한 다른 동물이 아닌 진짜 동료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의 세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존재가 되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할 건 고양이들은 당신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늘 비슷한 리액션을 보이고 일관된 행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고양이가 끊임없이 울거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포즈로 기다리는 것도 그들 나름의 소통 방식이에요. 이럴 땐 그냥 왜 저러지? 하고 넘기기보단 그 신호에 반응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소통의 루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양이와 인간 사이의 종의 벽을 허무는 연결고리죠. 간혹 보호자들이 고양이가 나를 사람처럼 보는 걸까요? 고양이처럼 보는 걸까요? 라고 묻곤 해요. 사실 둘 다 아니에요. 고양이들은 당신을 신뢰 가능한 개체로 본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건 꼭 가족, 친구, 동료 이런 개념보단 훨씬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거예요. 그 기준은 단 하나, 이 존재는 나에게 해롭지 않고 예측 가능하며 편안하다는 느낌이죠. 이처럼 고양이들에게는 인간과 고양이의 구분이 아닌 안전한 존재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신뢰가 깊어질수록 그들은 당신을 점점 더 특별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로 그때 고양이들이 왜 당신을 어쩌면 엄마로 여기는지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고양이가 당신을 졸졸 따라다니거나 무릎 위에 앉아 앞발로 주물거릴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애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서 깊은 유대감을 뜻해요. 특히 앞발로 꾹꾹이를 할 때는 어릴 적 어미 고양이에게 젖을 빨던 시기의 기억이 반영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일종의 엄마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에게 당신은 삶의 중심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당신 옆에서 자려고 하거나 부엌까지 따라오고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아이가 엄마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심리와도 비슷해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안전하고 편해 라는 본능이 작동하는 거죠. 특히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소리가 들릴 때 당신을 찾는 행동은 완전한 의존의 표시예요. 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인 셈이죠. 그리고 그들의 울음소리, 즉 야옹도요. 원래 고양이들은 성묘끼리는 거의 울지 않아요. 이 소리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발달시킨 언어에 가까워요. 다시 말해 그들은 어릴 때 엄마를 부르듯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배고파요, 놀아줘요, 같이 있어줘요 라는 감정을 그 작은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고양이가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당신에게만 다가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린 시절. 아플 때 어미 고양이에게 안겨 있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 곁에서 웅크리고 있거나 조용히 무릎에 올라와 있을 때는 특별한 위로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땐 굳이 말을 걸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지 옆에 있어주고 가볍게 등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이 되니까요. 결국 고양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단지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보호자와의 신뢰와 연결로 이어져요. 이 특별한 감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오랜 시간 쌓인 루틴, 일관된 반응, 그리고 따뜻한 존재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로 이 유대는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죠. 마치 잊혀지지 않는 기억처럼. 고양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기억은 말보다 깊게 남아요. 특히 감정이 섞인 순간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저장돼요. 예를 들어 입양 첫날 당신이 조용히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던 장면, 혹은 아플 때 당신 무릎 위에서 느낀 온기. 그런 기억들이 그들의 내면을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잊고 지낸 어느 평범한 날도 고양이에겐 평생 잊히지 않는 기억의 장면일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어릴 적 받은 따뜻한 포옹을 평생 간직하는 것과도 같죠. 반대로 상처가 남는 순간도 기억해요. 고양이들이 특정 소리나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예전에 겪었던 나쁜 경험 때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 가기 전 가방을 꺼냈을 때마다 숨어버리는 고양이들이 많죠. 이건 가방 대신 불안한 기억이라는 연상이 그들에게 분명히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얽힌 경험은 고양이의 행동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단지 나쁜 기억만은 아니에요. 고양이들은 당신과 함께한 따뜻한 순간도 아주 잘 기억해요. 예를 들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습관, 아침에 당신이 부르는 목소리에 반응하는 행동.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감정이 쌓인 기억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안에는 안정감, 신뢰, 그리고 애정이 담겨 있어요. 그런 루틴은 고양이에게 있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와도 같은 거죠. 그리고 보호자가 잠시 집을 비웠다가 돌아왔을 때 고양이가 보이는 다양한 반응도 이 기억력에서 비롯돼요. 어떤 고양이는 시크하게 굴지만 어떤 고양이는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계속 울면서 감정을 표현해요. 이건 당신이 없어 외로웠어 라는 말 못할 고백이죠.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그리움과 재회의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단지 표현 방식이 우리와 조금 다를 뿐이에요. RL 그렇기에 고양이와 나누는 감정의 순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하루하루의 반복된 행동 속에서 그들은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때론 슬퍼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기억들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을 넘어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켜가는 방법이 되죠. 그러니 이제 묻고 싶어요. 당신은 아직도 고양이를 단순한 동물로만 보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진짜 관계의 본질을 느끼기 시작했나요? 우리는 종종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는 틀에 가두고 바라보지만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을 가진 존재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도 분명 느꼈을 거예요. 그 작고 조용한 눈빛 속에 얼마나 많은 기억과 애정이 담겨 있는지를요. 이제 진짜 질문을 던져볼 차례예요. 당신은 앞으로도 고양이를 그냥 키우기만 할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다가가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고양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매일 아침 고양이가 당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 단순한 일상이 아닌 특별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호에 반응해줄 때 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고양이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당신도 그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길 바라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시작될지도 몰라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건 뭐였나요? 고양이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건 이 채널에 큰 영감을 줘요. 그리고 끝으로 영상 오른쪽 또는 아래에 있는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보세요. 지금처럼 감동적이고 무엇보다 당신과 고양이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고양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당신을 위해 우리는 매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 거예요.